나눔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단단한 내면을 만들기 위해선 타고난 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성을 따르는 삶은 남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밖의 소리가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인생의 저력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라. 제 마음을 다하면 자신의 본성을 알 수 있고 자신의 본성을 알면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본심을 잘 간직하고 본성을 키우는 것은 곧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수명이 길고 짧음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수양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곧 하늘의 뜻이다. 맹자 진심상편. 불교 용어 중에 본자구족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아도 스스로 빛이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라는 의미다. 본자구족을 현실과 결부지어 해석하면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는 사람은 내면이 밝은 빛으로 충만하고 스스로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 라는 뜻도 된다. 나는 일본인 기업가 이나모리 가즈오가 쓴 왜 리더인가 라는 책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성격이 매우 소심하고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의 신이 되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천부적인 경영 감각을 갖추었거나 비즈니스 세계의 발전 법칙을 통달하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바로 사람의 천성과 본성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 무엇이 맞는 것일까? 이 말은 곧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렇게 생각했다. 삶의 의미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꾸준히 자신을 수련해 나감으로써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 같은 관점은 맹자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과거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제 마음을 다하면 자신의 본성을 알 수 있고 자신의 본성을 알면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된다. 본심을 잘 간직하고 본성을 키우는 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이 구절을 해석해보자. 사람은 선량한 본심을 충분히 발휘해야 사람이 가진 본성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했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는 말과 같다. 동시에 자신의 본심을 잘 간직하고 타고난 본성을 키우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진정으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고 싶다면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본심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저는 큰 집에도 살고 싶고 멋진 차도 사고 싶고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싶어요.
이게 제 본심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맹자는 그 물음에 이렇게 충고했을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쫓는 명예, 이익, 권력, 인정 등과 같은 것들은 절대 당신의 내면에 안정감을 줄 수 없어요. 그것들은 모두 내 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본심을 간직하고 본성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외적인 것들에 쉽게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당신이 큰 집에 살고 싶은 이유는 남들이 사는 집이 내 집보다 크기 때문이죠. 당신이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이유는 남들이 타는 차가 내 차보다 좋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높은 직급에 오르고 싶은 이유는 남들이 당신보다 직급이 높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 모두 나의 본심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걱정이 당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롭고 편안한 상태, 그것이 본심이다. 미국 철학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저서 월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형 및 무형의 족쇄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족쇄 때문에 초심을 저버리고 만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어떤 누구도 어떤 일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소로가 인생을 살아온 방식은 앞서 맹자의 충고를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한 삶에 아주 가까웠다. 소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의 주변 사람들처럼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찾거나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지 않았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일을 선택했으며 나중에는 아예 고향으로 돌아가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의 이념이 자신과 맞지 않아 금방 사직했고 그 뒤로 또 아버지의 연필 공장에서 근무하며 연필 제조법을 배웠다. 그러나 소로는 금세 고향에서의 단조로운 생활에 실증을 느꼈다. 게다가 당신은 경제발전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여서 어딜 가나 공장을 볼 수 있었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공장 소음은 일상의 평화를 깨뜨렸다. 결국 소로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월든 호숫가로 옮겨가 그곳에서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질 때 일을 멈췄다. 그는 대자연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았다. 자연이 자신에게 주는 무한한 생명의 활력을 느끼며 자신의 마음을 다져봤다. 소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생존에 필요한 약간의 에너지만 얻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까? 바로 타고난 선량한 마음인 본심을 잘 지키고 태어날 때 주어진 본성을 옳은 방향으로 길러내어 자기 내면이 풍요롭고 편안한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맹자의 주장은 물론이고 소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대다수 사람의 인생관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현재 많은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온 신경을 쏟고 외부 환경의 변화를 쫓기 바쁘다. 이를테면 남이 무언가를 좋아하면 자신도 그것을 좋아하고 남이 무언가를 쫓으면 자신도 그것을 쫓는다. 하지만 그 순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육신의 불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심을 잃고 본성을 키울 수 없게 되니 순리대로 살아가는 건 역시 불가능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혹자는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물을 것이다.
하늘의 뜻을 따르면 나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죠?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맹자의 생각은 이렇다. 인생의 기회는 삶과 죽음, 화와 복에 지나지 않는다. 화와 복을 초월하는 것, 그리고 생사의 문제를 통찰하는 것 모두 일종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이 짧건 길건 항상 본심을 잘 간직하고 그 본심을 바탕으로 본성을 키우려는 태도, 즉 존심 양성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진정으로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이 일찍 죽을까 오래 살까를 염려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등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과정에만 신경 써야 진정한 화경에 이를 수 있고 나아가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매일 자신이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테고 심지어는 인생을 운에 맡기려는 생각까지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깨닫게 된다. 유행을 바라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무엇보다 당신의 본심은 더는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본심을 잃은 당신의 삶은 외부의 것들에 좌지우지될 것이고 마음속은 우울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걱정이 끊이질 않으니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이나모리 가조 역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끝난다. 삶을 결정짓는 내면의 풍족함이라는 저력. 오직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내면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야만 매사 득실을 따지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 몸 이외의 것들은 남들이 관심을 보일 때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 하지만 내면의 풍족함은 인생의 질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분수령임을 잊지 말자.